안녕하세요. 원장님 매스올릭입니다. 매스올릭에 존재하는 많은 수업들, 그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스올릭에는 총 10가지의 수업이 존재합니다. 이 수업들은 각각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특징을 이 시간에 알아보고 가장 우리 학원에 알맞은 수업을 선택해 학원에서 수업을 잘 이끌어 나가시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수업은 소단원 수업입니다. 소단원 수업은 저희가 매스올릭을 사용하는 학원들에게 가장 처음 권장해드리는 수업으로 개념서, 우선은 개념에 대한 설명이 제공이 되고요. 당연히 이 개념에는 동영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개념 유형학습이라는 가장 쉬운 문제를 설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필수 예제라는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앞으로 공부해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한번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문제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네모친 부분들은 동영상을 제공하는 부분들로서 충분히 활용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학습과 2차 학습으로 공부할 수 있죠. 소단원 수업을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개념 공부를 먼저 한 이후에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또 필수 예제를 내가 학원에서 풀어주고 요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걸로 1차 학습 문제를 풀고 2차 학습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책이 매끄럽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성이 소단원별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는 사실은 학원에서 수업하시다가 진도를 얼마나 나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단원별로 이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진도를 나갈 수 있으시겠죠. 한 가지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필수 예제와 1차와 2차 문제가 번호별로 같은 유형으로 매칭이 되어집니다. 1번에 여기에 1번, 여기 또 1번 같은 문제로 매칭이 되어지기 때문에 1차 확인학습에 만약에 3번을 모른다 하면은 이 3번에 대한 동영상을 보기 위해서 필수 예제에 있는 3번에 있는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어떻게 문제를 푸는구나 확인도 가능하고 1차 확인학습 문제를 다 풀다가 틀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이 문제들을 고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정말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2차 확인학습으로 넘어오면은 같은 유형으로 제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공부를 제대로 인지를 했구나 하는 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매스올릭의 모든 수업은 유형별로 기준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같은 유형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단원 수업뿐만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수업들도 같은 유형의 매칭이라는 것은 같은 문제가 제공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단원 수업은 우선 개념이 나오고 필수 예제가 나오고 또 1차, 2차가 나오는 걸로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것들이 소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념 완성, 유형 완성 수업입니다. 자, 유형 완성 수업은 소단원 수업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냐? 소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사실은 단원마다 갖고 있는 문제 양은 다 다르기 때문에 소단원은 문제 양에 초점을 준 게 아니라 소단원마다 그 문제들을 모아서 제공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1.1.1이라는 소단원에 필수 예제가 6문제, 그리고면은 1차 확인학습도 6문제, 2차 확인학습도 6문제가 되겠죠. 근데 학원은 꼭 하루에 111에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6문제를 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일정한 문제 숫자를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유형 완성 수업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형 완성 수업은 소단원 수업하고는 다르게 소단원 기준으로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정한 문제 숫자를 선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15문제를 내가 아이들에게 하루에 맨날 주고 싶다. 그렇다면은 15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11에 있는 6문제를 갖고 오고요. 그리고 112에 있는 112에 만약에 10문제가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 9문제만 갖고 옵니다.
그래서 9문제를 갖고 오면은 6하고 9하고 더하면 15문제죠. 이렇게 15문제를 우선적으로 맞춘 다음에 여기서 남은 한 문제는 1회차에서 2회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단어는 섞일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소단어는 섞이게 되더라도 내가 아이들에게 일정한 문제 수를 주겠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유형 완성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 완성 수업은 언제 많이 쓰냐? 얘 같은 경우는 복습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쓰이게 됩니다. 이미 한번 진도를 나간 아이들에게, 이 진도를 나갔다는 것은 단원이 섞이더라도 문제 푸는 거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 친구들에게 어느 난이도를 선정을 해서 일정한 문제 숫자를 주고 복습을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유형 완성 수업입니다. 그렇다면은 옆에 있는 고등심화 완성 수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심화 완성 수업. 고등심화 완성 수업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서단원 수업과 유형 완성 수업이 저희들은 전부 다 유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유형 안에 저희 문제가 약 10문제 정도 들어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유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형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요 수업들이 불편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 고등부 같은 경우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유형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고등심화라는 표현은 뭐냐? 고등부에서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들 혹은 센수학에서 시스템 문제들, 이런 문제들만 모아가지고 유형으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난이별로 3단계 난이도로 나누어서 각각 책을 제작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책을 제작해서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등 심화 완성 수업 같은 경우는 학군이 엄청 센 지역의 고등학교는 꼭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학교 내신에는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고요. 수능을 볼 때 꼭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솔릭에는 다양한 수업들이 참 많죠. 네, 밑에 있는 수업도 조금씩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주도 학습. 자기주도 학습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참 얘기가 좀 많은 수업이긴 한데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재로 진행하는 게 메인은 아닙니다. 이 수업은 온라인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이 수업을 들어가서 보여주진 않죠. 이 수업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다음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 이 영상은 어떤 수업이 우리 아이들에게 맞을지 선택하는 가이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 들어와서 자기주도 수업, 이 수업은 온라인 학습으로 하는 친구들에게 적당한데 충분히 현행 과정을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후행이나 선행으로 진행하는 친구들에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동영상을 보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색깔 바꾸기를 하고 이 과정을 온라인을 통해서 스스로 공부하는 거에 특화된 수업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교재를 만들기를 권장해드리지는 않고요. 온라인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수업을 만들어서 진행하기를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범위 수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라는 부분들인데 전범위 모의고사는 이 수업도 굉장히 많이 쓰는 수업입니다. 지금 제가 순서를 약간 좀 왔다 갔다 했죠. 가장 많이 쓰는 거 위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위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언제 많이 쓰냐? 시험 때 많이 씁니다. 시험 기간에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죠? 당연히 저희 거를 통해서 유형 분석된 것들의 약한 부분들을 주는 거 당연히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하죠? 아이들의 평가가 필요하죠. 전범위 모의고사는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건데 시험 범위 전체를 놓고 그리고 회차를 1회차부터 15회차까지 설정할 수 있는데 1회차부터 15회차까지 설정을 할 때 난이도를 제각각 회차마다 다르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뭐 70% 주고 중간 난이도를 20% 주고 어려운 거를 10% 정도 줘서 문제를 줬다가 뭐 4회차, 5회차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50%, 30%, 20% 그리고 뭐 시험이 점점 다가올수록은 뭐 요거를 30%, 50%, 20%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아이들은 시험을 대비하면서 자기 실력도 점점 높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학원 입장에서도 학교 시험 대비하는 그 범위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시험지를 만들기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전범위 모의고사는 굉장히 많은 학원들이 시험 기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단원 레벨업 학습. 중단원 레벨업 학습. 중단원 레벨업 학습도 시험 기간에 많이 이용하는 콘텐츠입니다. 사실 시험 기간에 이용하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유형 분석에 대한 색깔이 들어가 있어야 더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단원 레벨업 학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요거를 가지고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있고 선생님이 출력으로 해주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온라인과 출력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 어떤 방식을 쓰시던지 간에 애들 개별적으로 문제가 다 다르게 나가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문제들로 자기 수준에 맞게 세팅이 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를 하시면서 그 친구의 실력을 재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적격인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서술형 수업입니다. 서술형 수업은 사실 요즘에 학원들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서술형 수업을 통해서 이미 한번 배운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서술을 하는 방법을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서술형 수업은 온라인이 없고요. 100% 교재로만 진행이 됩니다. 100% 교재로만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나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수업을 통해서 교재를 생성하신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라는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채점기 지표를 통해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 서술형 수업은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었네요. 가장 마지막에는 이 수업 보이시나요? 지금 보는 이 수업은 단원 선택형 개통수학이라는 수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저희가 최근에 나눠드린 개통도. 그 개통도가 이 개통수학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드린 건데 개통도를 통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는 소단원명이 저희 거에 들어있는 소단원명입니다. 그래서 그 소단원명을 통하여서 개통수학을 구성을 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개통수학으로 수업을 만들게 되면은 형태는 소단원 수업의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안내를 드렸는데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안내를 받으시고 우리한테는 어떤 수업이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수업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추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저희 거 수업을 통해서 난이도를 구성하실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혹은 지사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면 파일을 받을 수 있고 물론 본사로 연락을 주셔도 당연히 파일을 드릴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등부랑 중등부 그래서 수업을 짤 때 처음 시작하는 수업이 레벨 1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레벨 1을 잘 끝난 친구들을 레벨 2, 레벨 3, 레벨 4 이렇게 넘어가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조금 초등부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들도 많이 있고 난이도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구성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고 중등부랑 고등부를 갖고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랑 고등부입니다. 중등부랑 고등부 같은 경우는 요 레벨 1 다음에 레벨
2가 있고 2-1, 2-2가 있고요. 고등부도 레벨 2-1, 2-2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레벨 1 같은 경우는 선행교재로 그 과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당연히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레벨 1 과정을 할 때 이 친구들이 제대로 이해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제대로 이해를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 친구들에 따라서 레벨 2가 갈라지는 건데, 제대로 이해를 못한 친구들은 레벨 2-1 이쪽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대로 이해를 한 친구들은 사실은 기본에 대해서 다시 할 필요가 없죠. 그럼 그 친구들은 레벨 2-2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다 한 친구들은 당연히 레벨 3, 레벨 4로 쭉쭉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유형 개수, 이 파트는 뭐냐면은 이 유형 개수를 통해서 학원에서는 대략적으로 그 책이 얼마나 많은 양의 문제를 품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임의적으로 써는 거지만은 수업을 생성하실 때 단원 편집이라는 걸 클릭해 보시면 총 유형 개수가 표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형 개수는 필수 예제, 그리고 1차, 2차, 3배수로 문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수업을 생성하시면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생성한 교재, 이 교재에 대한 난이도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저희가 이 안내장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같이 보시면 초등부 같은 경우 기본, 실력, 심화로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교재들이 옆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짧게 보시고 어차피 이 파일로 자세히 보시면 되기 때문에 중등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기본, 실력, 심화가 되어져 있고 옆에 교재에 대한 라인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등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등부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고등부 같은 경우는 기본 교재, 실력 교재, 심화 교재가 있고 고등 심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등 심화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난이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주변의 학교 혹은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잘 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수업을 선택하고 또는 수업에 대해서 생성하실 때 고려하실 점들이나 혹은 난이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으시고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